아이맵 A1. 안녕하세요. 이웃집 닥터 김혜연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환자분은 50세 남자 환자분입니다. 전신에 결절성 양진과 불면증을 주소로 내원하신 분입니다. 온몸이 가려운 아토피 피부염 두드러기가 결절성 양진으로 진행되어서 이 질환을 앓으신 지가 총 18년 되셨다고 합니다. 치료를 한 5개월 후 환자분의 인터뷰 내용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처음에 굉장히 힘드셨을 거고 제가 듣기에도 굉장히 힘드실 보였는데 어떠셨어요? 치료하시면서? 처음보다는 좀 많이 낮은 것 같아요. 상체 쪽은. 상체 쪽은 이제 등도 심했고, 이제 목도 심했고, 그다음에 손등도 심했고, 그랬었는데 상체는 지금 많이 나았는데 하체만 좀 그죠. 나아지고. 지금 상체 좋아지는 속도로 하체 좋아지시면 치료 이제 끝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치료의 속도가 처음에는 이렇게 조금 더딘 것 같아도 이게 좋아지면서 점점 가속도가 붙거든요. 그러면 이제 올 이제 몇 달 좀 있으시면 이제 하체도 많이 좋아지실 거라고 예상이 들고 일단 일하시는데도 보시면 능률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뭐 낮에는 이제 거의 긁는 횟수가 좀 줄어든 거, 그 밤에만 이제 힘든 거, 그 정도니까 낮에 일하는 횟수가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이제 건강도 좋아지셔서 이제 하실 일도 훨씬 더 잘 되실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시고 조금 그 NK 활성도는 우리가 나중에 지금 170 나오시는데 처음에 72.8이셨잖아요. 그죠? 이거를 우리가 그 500까지 올리는 거를 목표를 해보시죠. 그래서 72.8, 167.4, 170.8 지금 올라가야 돼요. 그죠? 올라가시고 나머지 잘 되고 계시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치료의 경과가 더 빠르세요. 결절성 양진이 무엇이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려우면 이렇게 막 피부를 긁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꾸 이렇게 긁다가 보면 피부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두꺼워지고 건조해지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만성 단순 태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점점 더 이제 가려움이 심해지면 그 가려운 이제 진물도 생기고 딱지도 생기니까 이것을 뜯어내게 되거든요. 뜯어내게 되고 이제 조직에 손상이 가게 되니까 이 살이 이렇게 불룩 튀어오르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결절성 양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렇게 결절성 양진으로 피부의 질환이 진행이 되면 주로 이제 우리가 그 병변 부위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거나 항히스타민제를 먹고 스테로이드제를 먹고 또 스테로이드 크림을 바르는 그런 치료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결절성 양진이 온몸을 이제 뒤덮게 되니까 대학병원에 이제 내원하셔서 주로 드셨던 약이 스테로이드, 그다음에 항히스타민도 이제 한 가지가 잘 듣지 않으니까 루파핀정, 알레그라정 등등을 포함한 3가지 이상의 항히스타민제를 드시고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시고 사이폴N이라는 면역을 억제하는 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이분이 2020년도 11월부터 사이폴N을 드시고 계셨는데 코로나가 창궐을 하고 코로나 백신을 맞아야 되니 이제 본인 스스로 내가 이렇게 면역을 억제하는 주사를 계속 맞아서 되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이폴N을 끊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피부에 양진이 더 막 일어나게 되는 거죠. 양진이 일어나고 온몸에서 딱지와 진물이 이제 온몸을 덮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또 못 견뎌서 사이폴N을 먹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 면역 억제제가 더 이상 듣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고 코로나 백신을 1차를 맞고 2차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제 혼돈스러운 상황에서 저희 병원을 내원하시게 됐습니다. 드시고 있는 영양제는 없으셨고 병력은 특이한 피부 질환 외에는 특이한 병력이 없으셨습니다. 가족력상 아버님이 위암으로 돌아가신 가족력이 있었고 이런 가려움 때문에 잠을 못 자서 수면 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담배를 하루에 1갑
정도 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원하셨을 때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그 손을 비롯한 온몸이 이렇게 아주 그 붉은 염점과 그 다음에 양진, 진물로 뒤덮여 있어서 이분이 주로 하시는 일이 그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일을 하시는데 손을 이렇게 앞으로 낼 수 없어서 본업에도 지장을 받으시고 밤낮 동안 그 가려움에 시달리게 되다 보니 이제 굉장히 그 예민해진 상태로 내원하셨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혈액 검사를 비롯한 기능의학 검진을 시행을 했는데요. 혈액 검사상에서는 콜레스테롤 218, LDL 콜레스테롤 153, 중성지방이 175로 증가되어 있었고 혈당이 그 104로 당뇨는 아니지만 정상 범위보다 좀 증가되어 있었고요. 염증 표지자인 그 CRP가 0.18로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D가 13.37로 한국인 평균보다 오히려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펩신1이 그 41.7로 저하되어 있었고 D-다이머 수치가 1.62로 증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면역의 여부를 보는 NK 활성도가 72.8로 굉장히 저하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 혈액 검사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말씀드린다면 펩신이 41.7이라는 것은 그 소화효소, 위장에서 소화효소의 분비량이 적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분이 계속적으로 혈당이 104로 올라갔다는 것은 밥이나 빵이나 국수, 떡과 같은 탄수화물, 당류의 섭취가 지금 많은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토피도 일종의 염증 질환이거든요. 이런 염증 질환을 앓으시는 분들은 당의 섭취를 줄이셔야 되는데 아프고 피곤하고 잠도 못 주무시다 보니 당의 섭취가 증가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아토피와 같은 피부 질환과 비타민 D와의 그 상관관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타민 D는 그 뼈를 튼튼하게 하는 비타민이기도 하지만 우리 몸 안에 특히 장의 염증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아토피와 같은 알러지성 질환을 앓으시는 분들은 비타민 D의 농도를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18년간 이런 그 알러지성 질환을 앓았음에도 불구하고 비타민 D를 농도에 대한 관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3.37 오히려 한국인이 17 정도 되는 게 정상인데요. 평균보다도 더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고 이분이 이제 이렇게 그 면역을 억제하는 사이폴N을 끊고 막 피부가 막 심해진 것은 그 코로나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코로나 백신에 의한 부작용이나 아니면 코로나에 걸렸을 때 부작용으로 이 심혈관계 질환으로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와 관련된 중요한 혈액 지표가 D-다이머라는 수치입니다. 이것은 혈액 내에서 혈전이 얼마나 많이 생겼다 녹았다 반복되느냐를 보는 간접적인 지표거든요. 그래서 내 피 혈관 안에 끈적끈적한 물질이 많이 생겼다, 혈전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D-다이머가 0.5 이하가 정상인데 1.62로 정상 범위의 3배까지 증가되어 있는 상황이었죠. 그 외부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NK세포 활성도가 72.8로 매우 저하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NK세포 활성도는 적어도 500 이상은 유지를 해야 건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도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심혈관계 질환의 리스크도 높고 비타민 D도 낮고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혈당도 높은 그런 상태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 다음 모바일 검사에서는 칼슘이 증가해 있었는데요. 칼슘이 증가한 사인은 몸 안에서 염증과 산화성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사인입니다. 그리고 소변 유기산 검사에서 간의 해독 기능이 64%로 떨어져 있었고 감정을 조절하는 그 신경 전달 물질 중에서 도파민이 감소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혈액 검사에서 봤듯이 당의 섭취가 많아지니까 장 내에서 그 곰팡이 대사물이 증가된 사항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면역과 그 스트레스 반응을 보는 그 타액 호르몬 검사에서는 코티졸과 DHEA가 모두 감소해서 그 부신피로 5단계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대변 검사를 했는데요. 그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검사에서 염증 지수도 높았고 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검사에서는 어떤 질환군과 이 사람의 그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그 상태가 얼마나 일치도를 보이냐라는 것을 보는 항목이 있는데요. 그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 환자군과 이 환자분의 그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일치도가 94%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기능의학 검진 후에 저희들이 치료 계획을 잡았는데요. 이분이 거의 2년에 걸쳐서 드셨던 그 면역 억제제 사이폴엔을 당장 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좀 힘드시더라도 우리가 면역 억제제를 끊고 오히려 면역을 올리는 방향으로 치료를 해보자 라는 이제 환자분과의 약속을 하고 이 치료가 한 6개월에서 1년 갈 수 있다 라는 설명을 자세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식이요법을 먼저 시행을 했는데요. 이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음식을 우리가 푸드 알러지 검사라고도 불리는 그 음식 과민 반응 검사를 통해서 그 음식을 안 먹게 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면역 억제제와 스테로이드를 워낙 오래 드셨기 때문에 검사상에서 오히려 위 음성으로 나올 수가 있어서 면역 과민 반응 검사를 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타민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음식을 끊는 항히스타민 식이요법, 그다음에 저위산증 식이요법, 항염증 식이요법을 동시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소화효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식사 전후에 물을 먹지 않는다든지 꼭꼭 씹어서 입에서 죽으로 만들어서 넘긴다든지 아니면 식사 전에 가벼운 식초를 드신다든지 하는 식이요법을 꼭 지키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히스타민을 함유하고 있는 음식의 리스트를 드려서 그 음식을 식단에서 완전히 배제하도록 교육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혈당이 높으셨기 때문에 그 당독소 오일 해독식을 같이 하도록 교육시켜 드렸습니다. 이 당독소 오일 해독식은 800칼로리 식단을 5일간 하는 식단인데요. 그 과정에서 몸 안에 있던 염증이 해결되는 좋은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단을 동시에 이제 시행을 하셨죠. 그리고 장내에 균을 내보내는 곰팡이균이 있었기 때문에 장내에 균을 내보내는 유카본정을 같이 처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방 영양제로는 소화효소제, 비타민 D, 그리고 그 D-다이머가 높았기 때문에 D-다이머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오메가3를 일상 용량의 3배인 3g, 그다음에 항산화제, 부신 영양제를 같이 처방을 하고 그다음에 그 수액요법을 같이 시행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 주사요법으로 장점막을 재생하는 수액요법을 가장 먼저 시행했고요. 이후에 간해독, 부신기능 강화, 항산화 수액을 순서대로 환자분에게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NK세포 활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이모신 주사를 같이 주사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도 이 환자분의 처음 상태가 너무 심했고 또 이런 그 면역 억제제를 오래 드셨던 분이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면역 억제제를 끊게 하는데 그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자분이 잘 따라오셨고 또 이제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 본인의 면역 체계가 잘 돌아감으로써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이 좋아서 이 사진에서 보시면 손에 있었던 이런 튀어나오고 붉고 진물이 나오는 염증들은 한 3개월, 4개월 정도 되면서 다 없어지셨던 것 같아요. 이분은 그 피부의 질환으로 오셨지만 내원 초기에 하셨던 혈액 검사를 보면 오히려 이런 그 고지혈증과 고혈당, 그다음에 혈전의 경향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심혈관계 질환의 그 리스크가 굉장히 높으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눈으로 보이니까 우리 몸 안의 상태를 대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5개월 뒤에 찍었던 사진에는 전혀 염증성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보시면 다리뿐만 아니라 사실은 몸 전체가 이런 딱지와 진물과 그 인설로 뒤덮여 있으셨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드신 상황이었고 다리에 이렇게 부종이 있던 상황이 5개월 뒤 사진에 보면은 더 이상 진물이 나지 않고 그 다음에 딱지도 많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발목에만 지금 그 붉은 부분이 조금 남아있는 상태로 변하셨습니다. 그래서 활발하게 일어나던 그 염증 소견은 이제 우리가 잡았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다리에 저런 피부의 조직 변화만 이제 우리가 좀 더 잡으면 생각했던 것보다 치료가 빨리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스테로이드나 항히스타민제로 조절되지 않는 반복되는 아토피나 두드러기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이런 그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만 드실 것이 아니라
병원에 오셔서 기능의학 검진을 통해서 본인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같이 개선하는 것이 야말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이웃집 닥터 김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